바이브 코딩으로 랜딩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랜딩 페이지는 저희의 뭐 서비스 소개나 사업 소개를 잘 해놓은 한 페이지짜리 페이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문의를 남기게 해놓은 문의 폼이 하나 정도 있는 그런 페이지를 주로 랜딩 페이지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냐면 저희가 이제 새로운 SaaS를 출시를 할 건데 출시를 하기 전에 잠재 사용자들의 그 사전 등록을 받아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뭐 이메일 주소 정도만 필요하죠. 실제 SaaS를 만들기 전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사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미리 받아보는 게 시장 수요를 예측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랜딩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희는 루비 온 레일즈로 만들어 볼 거고요. 또 클로드 코드를 사용할 겁니다. 루비 설치, 레일즈 설치, 그리고 클로드 코드 설치와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는 제 채널에 다른 영상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영상을 하나씩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프로젝트 생성은 레일즈 뉴, 프로젝트명은 랜딩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테일윈드를 쓸 겁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생성했고요. 폴더로 이동을 해서 서버를 한번 띄워보면은 이렇게 그냥 레일즈 디폴트 화면이 표시가 되죠. 서버는 테일윈드를 사용했을 때는 빈 대부로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냥 레일즈 서버라는 명령어로 실행을 하시면 테일윈드가 컴파일이 안 되기 때문에 스타일이 깨져서 나오실 거예요. 저희는 테일윈드를 탑재를 했기 때문에 테일윈드까지 같이 컴파일을 하는 빈 대부로 서버를 실행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잼 라이브러리를 하나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거예요. 클로드 온 레일즈라는 라이브러리 제가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즘 뭐 슈퍼클로드나 여러가지 또 에이전트 개념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되게 간단한 프롬프트로 기능 구현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계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레일즈에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스웜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원래 나왔었는데 보시면은 뭐 설계자, 뭐 프론트엔드 팀장, 뭐 리액트 개발자, CSS 전문가, 백엔드 팀장, API 개발자,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등등 이런 페르소나들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 역할로서 어떤 작업이 위임이 되는 그런 방식을 포클로드라는 유명한 패키지에서 제공하지만 요 레일즈에 곧바로 붙여서 굉장히 편리하게 별다른 세팅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클로드 스웜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또 한번 랩핑 해가지고 이제 레일즈 MCP 서버를 내부적으로 띄운 다음에 레일즈의 최신 문법들까지 같이 헷갈리지 않게 잘 동작하게 만드는 그게 클로드 온 레일즈인데요. 클로드 스웜이랑은 약간 장단이 있습니다. 클로드 스웜이 조금 더 업데이트가 최신화되어 있고 그걸 사용하는 클로드 온 레일즈 같은 경우에는 최신 업데이트가 3주 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개발이 이렇게 활발하진 않다. 근데 제가 요거를 조금 더 자주 쓰는 이유는 요 레일즈 MCP 서버 때문이거든요. 물론 클로드 스웜을 쓰면서 레일즈 MCP 서버를 별도로 띄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흘려 들으시면 되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잼의 클로드 온 레일즈라는 저 부분을 커서를 띄워서 파일을 수정을 할게요. 잼 파일에 들어가서 요 디벨롭먼트 그룹 안에다가 클로드 온 레일즈를 설정을 하고요. 번들로 저것들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키는 대로 레일즈 제너레이트 클로드 온 레일즈 스왑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붙여 넣으면요. 이제 클로드 스왑 세팅을 하게 되고 레일즈 MCP 서버도 로컬에서 띄우게 됩니다. 서버가 잘 떠져 있는지는 이렇게 번들 exec rake의 클로드 온 레일즈의 MCP 스테이터스 명령어를 쳐보면 MCP 서버가 지금 인스톨이 안 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셋업 MCP 요거를 먼저 하시고 그러면 레일즈 더큐멘트에 리얼타임으로 액세스할 수 있고 터보나 스티뮬러스, 카말 같은 것들 지금 다 최신화된 정보들이라서 그냥 클로드가 바로 짤 때 예전 문서들을 바탕으로 짜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 버전을 바탕으로. 그래서 잘 동작 안 할 때가 은근히 생기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문서를 최신화해서 사용을 하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이제 설치를 하겠다. 레일즈 MCP 서버를 설치를 하겠다. 다음에 다시 스테이터스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다 세팅이 잘 되어 있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클로드 스웜을 실행을 하면 이제 일반적인 클로드 화면이랑 거의 비슷하게 떴잖아요. 그런데 이제 클로드 스왑 거기다가 클로드 온 레일즈가 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페르소나들 아키텍트나 뭐 프론트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DB 전문가 뭐 등등 저희가 간단하게 프롬프팅을 해도 각 페르소나가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줄 거고 거기다가 레일즈의 최신화된 문서들을 기반으로 코드를 잘 짜줄 겁니다. 저희 랜딩 페이지 만들기로 했잖아요. 지시를 해볼게요. 랜딩 페이지를 만들 거고 무슨 사스를 해볼까요? 뭐 AI 사스라고 할게요. AI 사스를 출시하려고 하는데 임의로 이 서비스에 대한 특장점, 가격, 잠재 고객을 위한 뭐 슬로건 등을 구성해서 랜딩 한 페이지짜리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줘.
하단에는 사전 등록하기 섹션을 만들어서 이메일과 이름과 회사 이름을 입력받아줘. 사전 등록 내용을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 정도로 해볼까요? 디자인 룩앤필을 어떻게 할까 싶은데, 메인 컬러는 파란색으로, 배경은 빨간색으로 해줘. 정도로 해볼까요? 모델 생성, 테이블 생성하는 부분이죠. 마이그레이션, 테이블을 DB에 반영하기 위한 마이그레이션 생성하고 있고, 그 테이블을 루비 문법으로 편리하게 다루기 위한 모델 코드 만들고 있고요. 다음에 이름이랑 이메일이랑 회사명 입력을 받을 때 밸리데이션, 혹시 입력을 안 했을 때는 적절한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기 위해 밸리데이션까지 추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저장 작업 자체를 할 이제 컨트롤러 쪽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어드민을 먼저 생성하려고 하나 보네요. 투두를 보니까 작성되는 코드가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뷰 쪽이 아니라 컨트롤러랑 데이터베이스 모델 쪽 코드는 굉장히 적습니다. 루비 코드가 굉장히 간결하기도 하고요. 되게 간단한 코드가 테이블을 루비로 매핑을 했고, 그 다음 입력을 덜 한 상태로는 저장이 되지 않도록 밸리데이션까지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됐고요. 다음 이제 입력을 받았을 때 밸리데이션에 만약에 통과를 안 했을 때는 다시 입력 페이지로 이동을 시킬 거고, 잘 저장이 됐으면 사전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떤 파라미터를 요 입력하는 사용자들에게 허용할 건지인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사전 등록에다가 상태 정보를 또 저장을 해놓고 이건 관리자에서만 편집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사용자가 이제 브라우저 쪽에서 가짜로 파라미터를 넘겨서 상태 정보, 이 사용자는 결제를 했다라는 상태를 같이 넘긴다든지 했을 때 그 파라미터를 무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허용하는 파라미터들 이름과 이메일과 회사 정보만 넣어놨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가 그냥 브라우저에서 아무리 이거를 정보를 추가적으로 넣으려고 해킹을 하려고 해도 정보가 추가적으로 저장이 되지 않아요. 그런 퍼미션 처리, 권한 처리가 굉장히 간결하게 레일즈에선 되고 있고, 그래서 관리자에서만 상태 변경이든 이 사람이 결제했다라는 결제 내역을 저장하는 거든 관리를 굉장히 꼼꼼하게 권한을 줄 수 있는 거죠. 다음 이제 경로 설정도 리소시스 라우팅으로 한 줄이면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사전 등록을 입력받는 페이지와 그걸 저장하는 페이지 두 개면 되니까 지금 라우팅 몇 줄 추가 안 됐죠. 다음에 관리자 쪽에서 이제 목록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전 등록 목록을 표시하는 설정. 이제 뷰 파일은 코드가 좀 많아지죠. 근데 많다 하더라도 테일윈드를 쓰면은 이게 생각보다 꽤 간결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비개발자도 어느 정도 수정을 할 수 있는 수준이죠. 물론 코드를 직접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바이브 코딩의 시대이지만, 이걸 내가 좀 읽어본다고 해서 막 엄청 어려운 코드가 써있지 않아요. 리액트 같은 코드랑 좀 다르죠. 그냥 단순하게 HTML이기 때문에 HTML 안에 이제 필요한 딱 루비 문법만 딱 들어가 있는,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필요하면 딱 자바스크립트 함수만 별도의 또 자바스크립트 컨트롤러로 제어를 할 수 있는, 폼도 그 폼을 위한 레일즈 헬퍼가 이렇게 제공되기 때문에 그냥 어떤 모델 객체에 내가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냐, 그걸 이제 폼 위드라는 함수로 감싸기만 하면은 이름 필드, 이메일 필드, 컴퍼니 필드를 입력 받았을 때 입력한 값에 밸리데이션 오류가 있으면 여기서 메시지를 바로 이렇게 표시하는 처리가 되어 있고요. 코드가 좀 길어 보이지만 이건 전부 다 스타일 코드죠. 테일윈드로 이렇게 한 번에 스타일을 만들었고, 이걸 CSS로 만들면 코드 분량이 훨씬 많아집니다. CSS가 아예 없는 거죠. 저희가 그냥 테일윈드를 그대로 내장했기 때문에 요 코드들만으로 디자인이 완성되는 겁니다. 물론 예쁘게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관리자 페이지 만들고 있고요. 어드민 경로 하위에 있죠. 벌써 뭐가 다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서버를 혹시나 한번 재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재물 추가한 것도 있고 테이블 구조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서버를 재시작을 한 다음에 아까 들어왔던 요 경로로 들어와 보면요. 요런 스타일이 나왔네요. 기능 살펴보기,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동을 하고, 초고속 처리, 인텔리플로우라는 이름을 알아서 지었네요. 가격 정책, 프로페셔널 스타터, 맞춤 견적. 사전 등록을 해봅시다. 한번 내용을 적어볼게요. 사전 등록을 하면 메시지가 아래쪽에 이렇게 사전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왔고, 푸터 쪽에 아래쪽에는 이렇게 카피라이트 문구도 있고 문이랑 전화번호 이런 것들 그냥 수정해달라고 하면 되죠. 저희가 코드 보고 수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다가 하단 문의 이메일은 으로 수정해줘 라고 하면 되고요.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사전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가 밑에 쪽에 나와서, 그리고 스타일도 그렇게 예쁘지 않아 가지고 이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사전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상단에 나오면서, 제가 이제 좀 선호하는 스타일은 쉐드CN 스타일이거든요. 이거 리액트의 라이브러리인데 저희는 굳이 쉐드CN 라이브러리를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저 스타일만 따라서 해달라고 해도 돼요. 또 토스트 CG
토스트 메시지는 이렇게 잠깐 떴다가 사라지는 그런 메시지를 말하죠. 그리고 디자인 개선해달라고 해볼게요. 뭐 지금 디자인을 어떻게 개선해줘? 라고 또 딱히 그냥 하지 않고 디자인을 고급스럽게 개선해줘 라고 해볼게요. 참고로 저는 오퍼스 모델을 쓰기 때문에 소넷 모델로 했을 때는 조금 뭐 덜 예쁘거나 덜 똑똑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관리자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관리자 페이지는 슬래시 어드민으로 들어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어드민에 접속이 안 되죠? 왜 안 될까? 코드를 굳이 읽으실 필요 없어요. 어드민에 접속하면 이렇게 나온다. 저는 이유는 대충 알고 있죠. 하지만 AI에게 물어볼 겁니다. 이처럼 오류가 하나 정도 미리 이렇게 쳐놔도 됩니다. 그러면 큐에 들어간 상태여서 위에 게 끝나면 아래 게 이제 실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보면 요 투두가 추가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어드민 오류에 대해서 말을 한 게 아래쪽에 추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토스트 메시지 형태는 어쨌든 자바스크립트 구문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제 레일즈에서는 핫와이어라는 어떤 개념으로 묶여있는 이런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기능을 핫와이어라는 개념으로 묶어놨고 그 중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짜는 게 스티뮬러스라고 해서 이렇게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자바스크립트 동작이 필요한 페이지가 딱 로드가 됐을 때 이 부분이 구동을 해요. 이 커넥트 부분이 구동을 해가지고 처음에 로드를 하고 어떤 조건이 트리거가 됐을 때 그때 이런 것들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가령 뭐 토스트 메시지가 존재할 때 이제 show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잠깐 보여준 다음에 5초 있다가 사라지게 해라 뭐 그런 함수인 것 같아요. 어드민을 해결을 했다고 하네요. 한번 리프레시를 또 해볼까요? 리프레시를 해보니까 어드민이 잘 들어가 있네요. 근데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회원가입 개념이 없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요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드민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으면 안 되니 이 비번을 설정해줘. 아이디는 제임스, 비번은 패스워드로 설정해줘. 물론 이거는 더 복잡한 걸로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도 그냥 입력을 해놓을게요. 큐에 추가가 돼 있겠죠. 뭔가 스타일 예쁘게 해달라니까 그라디언트들을 쭈루룩 넣어놨어요. 처음엔 좀 플랫한 스타일이었다가 이제 요 토스트 메시지 섹션 추가가 돼 있고 이제 약간 그라디언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코드들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막 엄청 구조가 바뀌진 않고 조금씩 이제 바꾸는 모습이에요. 자 보면은 베이직 어센티케이션을 추가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리프레시를 해보면 이게 베이직 어센티케이션이거든요. 굳이 막 로그인 회원가입 기능 자체를 구현하지 않고 그냥 요 팝업이 떠가지고 제임스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지 이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게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입력한 내용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죠. 다시 이제 홈으로 가보면 약간씩 그라디에이션을 좀 줬어요. 여기 이렇게 파란 점들 있고 뭐 마음에 안 드시면 또 계속 수정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이콘도 제 생각에는 꽤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좀 포인트를 줬고 자 토스트 메시지가 나오나 볼게요. 사전 등록을 해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토스트 메시지가 나왔네요. 좀 더 깔끔한 것 같아요. 눈에 잘 안 띌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 위쪽에 해달라라든지 더 뭐 크게 해달라라든지 그런 거는 또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사전 등록하기 누르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아래쪽에 그 제임스 이메일을 바꿔달라라고 한 것도 잘 수행해줬죠. 놓치지 않고 태스크들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모바일에서 잘 나오나 볼까요? 모바일로 이렇게 화면을 보면은 모바일에서도 잘 나올 수 있게 반응형으로 이렇게 잘 표시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네, 프롬프트 뭐 저희가 몇 개 더 넣기는 했지만 거의 단일 프롬프트로 골격은 다 나왔고 이제 세부적인 거는 보면서 수정을 할 수 있었죠. 가령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어떤 사스를 만들고 있다라는 걸 그냥 뭐 만들어 놓으신 간단한 기획 내용이든지 있으면 그걸 다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붙여 넣으면서 요거를 너가 알아서 피처랑 히어로 섹션이랑 뭐 가격 정책이랑 너가 알아서 그냥 딱 꾸겨 넣어봐 라고 물론 꾸겨 넣으라는 표현은 안 하지만 그냥 알아서 너가 만들어봐 라고 하면 생각보다 되게 구조 정리 잘 해가지고 피처 딱딱딱 잘 뽑아내거든요. 저는 이제 내용을 아무것도 안 넣기 때문에 이 피처 섹션이 딱 하나잖아요. 히어로 섹션도 좀 심플하고 그런데 만약에 좀 준비되신 내용 또는 만들고 계신 서비스가 좀 정해져 있으시다, 정리가 되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 그대로 그냥 텍스트 엉망진창으로 붙여 넣어도 됩니다. 구조를 제대로 뭐 만든 다음에 넣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막 뭐 회의한 내용, 뭐 팀원들이랑 회의한 내용 그냥 그대로 스크립트로 만들어가지고 붙여 넣어도 얘가 알아서 AI가 알아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줄 테니까요. 랜딩 페이지 만드는 건 이제 외주 줄 필요가 없어졌죠. 이렇게 만든 사이트를 배포까지 해볼까요? LG에는 배포까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서버를 디지털 오션 같은 곳에서 서버를 한 대 임대하는 거 여기서 그냥 드롭플릿 하나 추가하셔가지고요. 제일 가까운 리전이 이제 싱가포르니까 싱가포르로 하시고 뭐 다른 것들은 건드리실 필요 없어요. 우분투 쓰시면 되고 서버는 근데 제일 싼 거는 조금 이제 느리더라고요. 그
저희가 아무래도 도커로 배포하기 때문에 도커가 메모리를 어느 정도는 먹거든요. 그래서 한 14달러짜리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이제 데이터, 좀 중요한 데이터가 저장이 돼서 이게 혹시나 유실이 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백업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 개발하시는 분들이면 SSH 키를 보통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걸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냥 패스워드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패스워드를 그냥 적당하게 설정을 하셔가지고 생성을 하세요. 뭐 일할 계산해도 하루에 1,000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그 도메인이 필요합니다. 도메인은 고데디 같은 곳에서 구매를 하셨으면은 여기서 아예 DNS 설정을 하실 수 있고, 저는 이제 바이브 클럽이라는 바이브 코딩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도메인이 있기 때문에 요거의 서브 도메인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 뭐 sas.vibeclub 지금 한번 들어가 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죠. 이 sas.vibeclub이라는 서브 도메인에 제가 방금 만든 요 서버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도메인을 구매한 곳에서 보통은 도메인 관리 메뉴에 있을 거고요. 거기에 DNS가 이제 이 도메인에 필요한 어떤 레코드라고 하는 설정들을 관리하는 메뉴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하나 추가해요. A 레코드를 추가하고요. 요 이름이 어느 서브 도메인을 뭘 쓸 건지이고, 루트 도메인을 쓴다 그러면 골뱅이를 쓰시면 이게 루트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바이브 클럽은 루트 도메인을 쓰잖아요. 앞에 서브 도메인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경우에 골뱅이를 써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A 레코드로 설정을 하시게 되고, 서브 도메인인 경우에는 그 서브 도메인을 여기 이름 영역에 입력을 하시고, 요 IP 쪽에는 저희가 방금 만든 요 서버의 IP 주소를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넣으면 도메인 설정은 끝났고요. 이제 저희가 만든 거 바로 배포할 거거든요. 이제 레일즈에는 기본적으로 git이 초기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git 스테이터스를 해보면 초기화는 되어 있는데 이제 파일들이 추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죠. git add를 하고 커밋까지만 하면 돼요. 뭐 이렇게 커밋 메시지와 함께 커밋을 하고, 다음 이제 카말 셋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카말 셋업이라는 명령어를 하기 전에 도커는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도커 설치랑 여기서 도커 데스크탑 설치하시고요. 환경에 맞게 데스크탑을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도커 가입을 하시고, 이제 세팅에 가서 퍼스널 액세스 토큰을 새로 만드셔야 돼요. 여기서 토큰을 하나 만드시면서 저는 이제 권한은 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도커 이미지가 자동으로 도커 허브에 업로드 될 수 있거든요. 카말 셋업과 카말 디플로이를 했을 때 이렇게 생성하시면 되고, 여기서 만들어진 이제 액세스 토큰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 액세스 토큰은 제가 영상 찍고 지울 거기 때문에 키 노출 보안을 크게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카말 셋업을 할 때 제가 방금 만든 이 액세스 키를 가지고 세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커서에서 디플로이 YML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이제 설정할 것들이 있어요. 그냥 프로젝트명 그냥 랜딩으로 제가 그대로 만들 거고, 이미지는 요 앞에는 도커 계정이에요. 제 도커 계정이 요거거든요. 그래서 도커 계정 뒤에 요 프로젝트명 요거는 임의로 하나 정해가지고 여기랑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디지털 오션에서 만든 서버의 IP 주소 복사해가지고 넣어주고, 다음에 요거가 이제 도메인, 저는 sas의 vibeclub.kr로 할 거죠. 다음에 여기에는 유저네임도 저희 이제 도커 계정명, 다음에 이 패스워드가 좀 중요합니다. 패스워드는 이제 환경 변수로 넣어줘야 돼요. 환경 변수라는 거 좀 어렵죠? 환경 변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넣고, 카말 셋업이나 카말 디플로이를 할 때마다 앞에다가 같이 넣어주거나, 아니면 개발자 분이시라면 배시 RC나 GCL RC 등에다가 설정을 하시면 매번 입력을 하실 필요가 없어지죠.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이 키를 여기다가 넣고 카말 셋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버에 저희가 아까 비번 만들었었잖아요. 디지털 오션에 서버 만들 때 그거를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시간 이제 좀 걸립니다. 아마 제일 처음 배포한 건 한 5분 걸릴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배포하는 게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지금 6시 10분이니까 이제 로컬에서 이미지를 빌드를 한 다음에 도커 허브에다가 이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 도커 허브에서 서버로 이미지를 내려받은 다음에 그 도커 컨테이너를 통해서 실행한 이미지를 이제 웹서버, 앱서버와 함께 띄우는 처리가 방금 카말 셋업으로 다 한 번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셋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카말 디플로이를 하시면 됩니다. 최초로 서버에 이제 필요한 어떤 도커를 비롯해 필요한 것들을 다 설치하는 데에는 셋업이 필요해가지고 맨 처음엔 카말 셋업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커가 이제 해당 서버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디플로이로 배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계속 이제 배포가 되고 있고, 지금 한 5분 지난 것 같아요.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요. 지금 서버 한 대에다가 저런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배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가령 한 서버에다가 애플리케이션 한 6, 7개 배포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조금 비쌉니다. 요거는 30불짜리 서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한 14불짜리 서버에도 한 서너 개 정도는 배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이트 하나 배포하는데 2만 원 정도 되는 서버가 비싸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이트를 더 많이 올리실 수 있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요. 여기 안에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랑 파일 업로드랑 그런 것까지 다 한 서버 안에서 가능합니다. 레일즈로 구성을 하면은 이제 풀스택으로 하나의 서버 안에서 데이터베이스랑 파일 업로드랑 뭐 로그인 회원 가입 같은 것도 다 그냥 내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간단한 랜딩 페이지를 만들기에 오히려 너무 기능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레일즈이죠. 그래서 방금 만든 그 랜딩 페이지를 실제 SAS로 그냥 전환해 가실 수도 있고 SAS를 그냥 레일즈로 만드시다가 맨 앞에 랜딩 페이지만 그냥 별도로 하나의 뷰로 만들어서 루트 경로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모집이 됐을 때 그 사용자들을 그대로 같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실제 사용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뭐 메일로 뉴스레터를 보내거나 레일즈에는 메일러도 잘 돼 있죠. 메일 발송도 굉장히 그냥 바이브 코딩만으로 구현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배포가 이야기한 사이에 끝났네요. 한 5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sas vibeclub.kr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고 사전 등록하기도 해볼게요. 이건 로컬 DB랑 이제 배포된 실서버 DB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로컬에서 입력했던 정보는 실서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입력을 해도 아래쪽에 토스트 메시지 잘 나오고 관리자 들어가 보면은 비밀번호 넣게 하고요.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관리자에 제가 방금 넣은 정보가 잘 나오고 있죠. 한번 수정을 해가지고 배포되는 과정도 볼까요? 그냥 빨간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메인 컬러를 빨간색으로 바꿔줘. 디자이너가 들으면 굉장히 격분할 만한 그런 요청사항이죠. 근데 뭐 AI는 저희가 시킨 대로 하니까 굉장히 과감하게 거칠게 이렇게 명령을 해도 됩니다. 근데 뭐 테일윈드에서 수정하는 건 간단하죠. 요거 지금 몇 단어 고치고 있어요. 블루를 레드로 바꾸고 인디고를 로즈로 바꿨다. 또 작업이 되는 와중에 조금 막간 홍보를 드리면 바이브 클럽은 제가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만든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이제 팁에 보시면 핵심적인 팁들은 팁에다 잘 모아놨고요. 이제 자주 묻는 질문 요거가 진짜 많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신 것들을 다 넣어놨어요. 뭐 크로드 요금제, 뭐 CC 유세이지라는 사용량에 대한 어떤 툴, 뭐 루비 온 레일즈는 왜 바이브 코딩에서 좋은지 등등 이 정보들만 보셔도 돼서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거의 질문이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 요거를 참고하고 계셔서요. 궁금하신 거나 공유하고 싶으신 거나 투표 게시판도 있고요. 내가 바이브 코딩을 맨 처음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 싶으실 때 이 로드맵을 보시면 돼요. 맨 처음 이제 필수 영상, 다 무료 영상들이니까 요거 하나씩 따라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다 보고 나서 이제 바이브 코딩 해보니까 너무 재밌다,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 싶으실 때 이제 바이브 코딩 강의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것들이 생기셨을 때 자주 묻는 질문 꼼꼼하게 보시면 웬만한 질문들은 다 해결이 되실 거고요. 같이 좀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거나 저희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 레일즈로 바이브 코딩을 해보니까 레일즈 더 배우고 싶다 그럼 입문 강의, 심화 강의 보시면 되고, 내가 이걸 진짜 사업적으로 하는 거라서 꼭 완성하고 싶은데 막히는 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컨설팅을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일정 기간을 저랑 같이 그냥 하드캐리, 제가 하드캐리 해드리면서 바이브 코딩을 제대로 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부트캠프를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다음 만드신 코드를 이 코드 마켓에 올리셔서 판매를 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에게 적극적으로 좀 IR을 하신 다음에 제가 소액을 투자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사업화를 모색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는 나는 이제 좀 프리랜서가 해보고 싶으시다 라고 하면 프리랜서 강의가 있죠. 제가 만든 프리랜서 강의를 보시면 되고,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에이전시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에이전시 강의까지 이렇게 로드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드를 수정을 잘 한 것 같아요. 로컬에서 잘 나오는지 보고요. 로컬에서 로컬호스트 3000에서 보면은 빨간색으로 잘 되어 있어요. 이제 저희 배포해야 되잖아요. 배포할 거면 이제 다른 탭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코드 변경 상태, git 스테이터스로 볼 수 있고, 이제 커밋을 할게요. 빨간색. 그 다음에 카말 디플로이를 하면 되는데, 이제 그 방향키로 이전 커맨드 라인으로 넘어가서 카말 디플로이, 셋업 대신 디플로이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디플로이부터 훨씬 빨리 돼요. 지금 21분이죠.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제 로컬에서 다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에 비번, 서버 비번 넣으라고 나오죠. 서버 비번 넣으면 이제 배포가 계속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 2분 만에 끝났네요. 첫 번째 이제 셋업은 조금 더 오래 걸려서 한 5분 걸렸고, 두 번째 수정을 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 배포는 한 2분이면 다 끝날 겁니다. 배포가 잘 됐나 볼게요. 이건 로컬호스트고, 이제 이 서버 쪽 리프레시를 하면 네, 빨간색으로 잘 바뀌어 있습니다. 서버도 이제 되게 빨리 뜨고요.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바이브 클럽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 여기에 질문 답변 게시판에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바이브 클럽 단톡방 지금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잡담방, 하나는 이제 정보방, 조금 더 정보에 가까운 것들을 물어보시거나 공유하는 방이 있고, 잡담방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했는지 잘 안 됐다 또는 잘 됐다 자랑도 좀 하시고, 레일즈 좋다, 바이브 코딩 좋다, 뭐 클로드 코드 좋다 이런 메시지들도 많이 공유해주고 계시고요. 사실 뭐 질문은 어느 방에 들어오셔도 상관이 없다 생각하긴 하는데, 조금 더 차분한 방을 원하시면 정보방으로 들어오시고, 조금 벅적벅적한 거 좋다라고 하시면 잡담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